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또 하나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공급 계획인데요. 그 전에 있던 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거는 서민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집 없는 우리 서민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다 보면 정부가 열일하고 있으니까 적극 지지하고 기다리다 보시면은 아파트 청약 받으셔서 편안하게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편안한 주거 환경, 집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어저께인가 며칠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혼부부 희망주택인데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후광이 없으면 처음에 애를 낳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있다가 좀 여유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 집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특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고 싶다 보니까 혼인기간 7년이 넘어서 안 되네? 그래서 좌절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줄거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고 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용산 정비천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있고요. 법인이 워낙 집을 지방에 많이 사다 보니까 편법으로 했잖아요. 세금을 덜 내려고. 왜냐? 보통 42%, 다주택이면은 중과세까지 매기는데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10에서 2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내용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 담합행위, 그리고 계속 30만원 조기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23년에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25만원 이상 수도권에 공급할 테니 주택이 없으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권에 이제 총선에 압승을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주택 가격으로만 부동산 가격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공세를 폈는데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런 부동산 그걸로만 해서 정치권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줬고요. 이제 4년차 보면 보통 내임덕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총선에 압승을 해서 정부의 엄청난 지지를 할 거고요. 국민들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향후 계속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하겠답니다. 신고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전월세가 세입자가 받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제가 도입되면 뭐 후유증도 있다는 하는데 그 후유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4년 하고 신고제 한다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 뭐 하는데 그거는 향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가 뭐라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제를 도입해야지만이 임차인이 계속 보호를 받는 겁니다. 가끔씩 전입학 확정 안 받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보호를 하려면 이게 다 도입돼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됩니다. 나라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19 못 보셨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정한 그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개선도요. 임차인은 보호를 이제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완화는 돼야 돼요. 금리 좀 낮아야 되고 가입 조건도 조금 완화시켜줘야지 더 보호를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및 공공 이것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모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가산세 매길 텐데 100% 매깁니다. 그전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야 되고요. 이 부동산 전자개혁 활성화는 뭐냐면은 청약전 과정 있잖아요. 그 공공에서 하는 거를 그 전자개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적격자나 이런 거 다 잡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투명화 가는 거예요. 근데 눈 가리고 아무 없습니다.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가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재개발 같은 경우 얼마 나왔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10년 이상 걸린 이유가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공공이 참여하겠다. 소규모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공공이 참여하고, 그리고 지원도 해주고, 좀 안 좋은 것도 다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공성과 투명성은 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용적 주거, 이것도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0년 장기 공공 입대 재고율이 8%죠 나옵니다.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쪽방촌 이런 거 있잖아요. 영등포 이번에 그 국공유지 이제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은 좋긴 좋은데 안전 어두우면은 절대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서민들 외곽으로 갔다가 다 경기도 지방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좀 덜했던 거예요.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해주고, 거기 근처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어쩔 수 없이 재개발하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인근에 공공이 가지고 있던 거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도 해준다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이번에 나왔던 발표 중에서 하나가 오피스, 상가 이런 공시를 그런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1인 세대가 먼저 공급을 하는데, 단 조건은 뭐냐? 차 없으신 분, 거기까지 다 주차까지 마련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조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가 여기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공에 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품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똑같아요. 특히 많이 나오는 있잖아요. 그 건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허접하게 짓고, 이게 왜냐면은 이게 후분양으로 가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선분양이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강화시켜줘서 정말 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이거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줄거리들이 이제 풀어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 메모한 데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이런 데다가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요즘 아동의 주거권이 되게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부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 어린이집 때문에 2019년에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소득층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인정을 할 건 인정해 주십시오. 언론들. 그런 것 좀 어디가 유착한 게 갖지 마시고 중간에서 공정한 언론의 그 자세로 해가지고 좀 내용들 좀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중개업에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 젊은 분들은 소득 수준이 너무 높지 않은 이상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엄청 셌습니다. 보통 3%대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 나라에 사는 그 대출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자도 싸고요. 근데 계속 상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이 집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그만큼 서민들을 생각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쪽방촌 재정비, 이번에 이제 불도 나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재정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향후 무주택자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한답니다. 이 내용도 한번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길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국토부 발표했던 거 올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가 정책을 폈는데 거기서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차에 레임도 오지 않았고요. 더 많은 지지가 가고 평생 일어나지 않는 여당의 압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초에 나라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향후 2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진 거고요. 코로나19도 있지만 향후 조금 더 안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시면 5월 6일날 발표를 했죠. 연평균 23년 이후에도 이렇게 25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5월 10일날 그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저희 민간에서 하는 거, 보통 투기일 과열지구는 보통 그 소유권 이행 등기일까지 못 팔잖아요. 그거를 뭐 비규제 지역에서는 6개월 지나면 다 팔았잖아요. 웬만해서 4분의 1 이상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법인 이것도 조사를 하겠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있잖아요. 이게 너무 피해가 많이 왔어요. 우리 임차인들한테. 근데 이것도 하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임차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걸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집을 안 보여줘요. 계약을 해야 되는, 집을 보고 그 임대인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안 보여줍니다. 그냥 자기 어차피 만기되면 돈 받고 어느 정도 거의 다 받고 나가니까 집 끝날 때까지 안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지나갈게요. 이거 보시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그만큼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내용들이고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연간 약 29만 명에게 이렇게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은 금년도 중점으로 추진 과제는 이겁니다. 계속 분양가 상황 이제 꼭 적용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어차피 개정될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 나온 겁니다. 용산 정비청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들어갔고 아까 보신 부동산 법인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 그것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니까 특히 이런 내용들 불법을 저지르면 아시죠? 청약에서 불법 저지르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나온 내용들이라 제가 뺐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공공재개발 이런 거 재개발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중공업 지역 아시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등포 시장 예를 들었습니다. 전에 영등포 시장 쪽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쪽에 원룸이 많아요. 고시원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주택법을 개정해서 그때 그 편법을 이용해서 중공업청이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서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못 짓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것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고 1인 세대가 많은데 지금 오피스나 상가가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1인 가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단 주차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피스나 상가는 주차 면적이 적습니다. 그것까지 다 개선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 중 이 네 군데 말고 상반기까지 부천 대장과 수원 당숙2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나중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4년정으로. 이것도 개선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일을 안 한 겁니다. 나라에서. 계속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입법을 하고 넘겨야 되는데 계속 보이콧 했잖아요. 정말 얄밉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만 못한다고 탓하고요. 그걸 이번에 총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일관된 현실 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파트 공시 그거보다 단독주택 가격이 더 낮아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걸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일관되게. 그걸 하겠다는 뜻이고, 청약 제도도 손보겠답니다. 이런 거, 부적격자에 예비 당첨자 확대를 하고요. 실수요자 공급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전자계약, 공공부분 의무화 및 이용에 대해서 공공부분은 거의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 주택조합,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하겠다.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투명화 될 테고, 그리고 이런 비리들이 좀 없을 겁니다. 워낙 그 주택 재개발은 비리가 많잖아요. 그럼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그걸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도 똑같고요. 돈이 필요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겠다. 금융지원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발표한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7년 이내 이거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블로그 유튜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거는 된다.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입법 예고를 할 텐데 이게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이걸 만약 어떻게 말해서 여기 견제를 한다? 그럼 엄청난 폭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다자녀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거 더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크게 쪽방촌은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1인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과 자중주택 허용 금액을 좀 높게 하겠다.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1인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중요시 얘기한 거 고품질 공동주택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공공도 그렇고 그 건설이 있잖아요. 하도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소가리를 할 겁니까? 진짜 들어가신 분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집들을 지은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피멍이 듭니다. 가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자,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부가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내용 나온 거 확실히 보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편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다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졌던 이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향후 5년 안에 우리 주택이 없으신 분들 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궁금하셨던 내용, 혹시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듣고 좀 공감이 됐다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